자, 그러면 제 목소리 다 들리나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대회를 시작할게요. 일단 먼저 우리 친구들 출석 체크 먼저 할게요. 자, 권도희 학생 안 했고, 박민종 학생 안 했고, 서승아 학생 안 했고, 서유원 학생도 안 했고, 서채원. 네, 켜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네, 윤재웅. 소리 안 들려요? 네. 임로희. 네. 네. 장시은. 현채은. 네. 네. 홍예지.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주 단촐하게 5명의 친구들로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제가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될 게,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선생님은 이런 메타버스를 처음 타봐요, 오늘. 그래가지고 혹시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좀 조금 이렇게 미리 좀 제 단점을 안 좋은 점을 좀 이렇게 고백을 하자면, 제가 좀 기계치예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대회가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좀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제11회 환경정화봉사 전국 청소년 실천대회 본선 진행을 맡은 진행위원 장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를 맡아주실 심사위원 2분이 계세요. 심사위원 신종훈 선생님하고 그리고 심사위원 정은경 선생님 2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제 채점 기준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프레젠테이션 발표할 때 여러분들의 심사위원들은 좀 이렇게 자세 부분을 좀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좀 이제 시선 처리, 그리고 표정, 발음, 그리고 말의 속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볼 거고요. 그리고 내용 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주제,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 그리고 약간 설득력,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채점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발표가 다 끝난 다음에는 이제 구술 면접이 있어요. 구술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제가 이제 질문을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거 위주로 채점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발표 순서는 이렇게 제비 뽑기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혹시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친구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뽑을까요? 좋아요. 제가 뽑을게요. 재웅이 친구, 윤재웅 친구 1번. 네, 1번 자리에 앉아주시면 돼요. 지금 채원이 친구가 있는 자리가 1번이에요. 그쪽이 1번, 3, 1, 2, 3 이렇게 쭉 가면 돼요. 아니, 맨 앞에. 네, 됐어요. 잘했어요. 네, 재웅이 친구가 1번. 자, 2번 현채은 친구. 네, 현채은 친구가 2번.
3번 임노희 친구. 임노희 친구가 3번. (4번) 서채원 친구. 서채원 친구가 4번. 그러면 5번은 누굴까요? 홍예지 친구. 홍예지 친구가 5번입니다. 그럼 재용이 친구는 우리 친구들 다들 준비됐나요? 다들 준비됐어요? 혹시 질문 사항 있는 친구? 아무거나 좋아요. 뭐 선생님 나이를 물어보면 안 되고. 질문 없어요? 네, 혹시 중간에라도 혹시 질문이 생기거나 아니면 의문점이 있으면 여기 말풍선에 그러면 메모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그러면 첫 번째 재웅이 친구 화면 공유해 주시고 준비되면 준비됐다고 말씀해 주세요. 네, 소리 한번 들려요?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네, 잘 보여요. 다른 친구들도 보이나요? 네. 그럼 준비 다 된 건가요? 네, 그럼 시작해도 될까요? 네, 시작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기후 문제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풍동중학교 윤재용입니다. 먼저 목차로는 첫 번째 이상기후의 개념과 원인, 두 번째로는 이상기후의 문제 포격, 세 번째로는 이상기후 대응 방안, 네 번째로는 마무리 등이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상기후의 개념과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상기후란 무엇일까요? 이상기후는 평상시 기후의 수준에 크게 벗어난 기상현상을 의미합니다. 이상기후의 원인에는 기후변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상기후의 대표 문제인 폭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폭염은 일반적으로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아래의 자료 같은 경우에는 폭염 위험 지도를 나타낸 것인데 환경부 폭염 위험 평가 결과 전국의 3분의 2가 최고기온 33도 이상의 폭염에 노출될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료와 같이 폭염의 심각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이런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폭염은 왜 심각할까요? 그런 이유는 바로 온열 질환 때문입니다. 온열 질환은 급성 질환의 한 종류입니다. 아래 자료 같은 경우에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의 종류인데요. 열사병과 열탈진, 열실신, 열경열 등이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자료는 온열 질환자 수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점점 연도가 늘어날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폭염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폭염의 대처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외출 전에는 항상 기상 확인을 철저히 하고 폭염인 날에는 되도록 실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만약에 외출을 한다면 되도록이면 그늘로 다니고 충분한 물을 규칙적으로 마셔 우리 체내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폭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상기후에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기후의 원인은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등이 있습니다.
온실가스 때문에 기후변화가 발생하였고, 기후변화 때문에 이상기후가 발생했으므로 이상기후에 대응 방안은 온실가스의 해결 방안과 같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온실가스의 해결 방안으로는 개인적 노력과 국가적 노력이 있는데, 먼저 개인적 노력 같은 경우에는 안 쓰는 전기 콘센트를 꽂고 전등을 소등하고 일회용품 사용 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국가적 노력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온실가스 해결 방안을 잘 실천하여서 이상기후에 대한 심각성을 줄여 사람들이 이상기후로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재웅이 학생 첫 번째로 발표를 해주셨는데, 네, 잘하셨습니다. 재웅이 학생은 그 이상 기후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어요. 발표하는 중에 그 온열 질환에 대해서 좀 얘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온열 질환을 겪은 사람을 본 경험이 혹시 있나요? 그렇게 많이 접해보진 않았는데, 평소 뉴스를 봤을 때, 여름 때, 특히 폭염이 심한 경우에 이런 비슷한 자료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할게요. 우리나라에 저 이상기후 현상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이상기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설명한 폭염이나 다른 폭염 말고도, 홍수 피해 같은 것도 이제 이상기후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현채은 학생. 네. 네, 준비해 주세요. 네. 네, 공유자료 띄워주시고. 잘 됐나요? 네, 잘 보여요. 다른 친구들도 잘 보이나요? 네, 그럼 발표 준비됐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죽어가는 지구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제주 아라중학교 1학년 현채은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진은 우리 지구가 누군가에 의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사진입니다. 어쩌면 이 사진 속 잔혹한 인간이 우리들 자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할 내용은 죽어가는 지구의 바다, 바다의 쓰레기로 인해 고통받는 동물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마지막으로 저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로 인해서 우리 지구가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진은 우리 지구의 땅과 바다가 쓰레기산이 되어가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게 많은 것은 사람들의 편리함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버려진 플라스틱 용품들인데요. 플라스틱의 경우 썩지도 않고 분해조차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버려진 쓰레기들로 인해서 가장 많이 고통받는 것은 죄 없는 동물들과 식물들입니다. 바다에 떨어진 쓰레기를 먹이로 착각하여 먹거나 몸 일부분에 쓰레기가 걸려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염돼 버린 자연은 결국 우리 인간에게까지 그 피해가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지구가 더는 아프지 않고 깨끗한 지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에이 귀찮아라는 마음을 그래 나라도 먼저로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요즘 여러 커피숍에서는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벅스에서는 리유저블 컵을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 대신 사용하고 자신의 개인 텀블러를 가져가지 않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저도 텀블러 사용뿐만이 아니라 엄마와 올레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5일부터 전국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가 실행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죽어가는 지구를 살리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채은이 학생 고생하셨어요. 채은이 학생이 발표한 내용 중에 네. 쓰레기로 그 몸살을 앓는 지구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바닷가, 그 제주도는 또 네. 바닷가가 사면으로 다 바닷가가 되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바닷가에 혹시 쓰레기 더미를 본 적 있나요? 이제 제주도는 관광지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저도 가끔 드라이브로 바닷가를 가면 쓰레기가 해안가에 조금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기분이 어떨까요? 저는 진짜 너무 굉장히 제주도에 사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쾌했어요. 아무래도 심각하죠, 그런 것들이. 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 네. 예전에 우리 태안 바다에 왜 기름이 유출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기름 유출이 되었을 때, 그거를 사실은 사고는 불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네. 막기가 조금 사전에 막기가 좀 힘들어요. 힘든데 네.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름 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다에 직접 가서 기름을 다 닦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이제 조금 환경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귀찮지만 우리 환경을 위해서라도 그런 기름을 닦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우리 환경을 위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채은이 학생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로이 학생, 임로이 학생 준비해 주세요. 준비됐나요? 네. 네, 그럼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일상 속 탄소 줄이는 방법과 탄소 배출 부분별 퍼센트에 대해 발표할 임로희입니다. 차례는 자료 및 기본 설명, 자세한 설명, 일상 속 에너지 절약 이 세 가지의 차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설명부터 하자면 세계는 매년 약 500억 톤의 온실가스를 방출합니다. 그리고 이 온실가스 중 73.2%가 에너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4분의 3에 해당하는 아주 큰 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너지 사용 중에서 낭비가 가장 심한 세 가지를 조사했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에서의 에너지 사용입니다. 이는 73.2%중 24.2%를 차지하며 24.2% 중에 철강 산업이 30%, 화학 석유 산업 15%, 식품 담배 산업 4%, 비철금속 4%, 기계 2%, 종이 펄프 2%, 기타 산업 44%입니다. 또 두 번째는 16.2%로 운송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16.2%로 도로 운송과 항공, 운송, 철도, 파이프라인 이렇게 5개에서 많이 발생하고 특히 도로 운송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도로 운송은 여행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고 이는 약 43.2%입니다. 세 번째는 건물에서의 에너지 사용입니다. 이는 17.5%로 상업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생각보다 꽤 어, 심각한 일로 저희는 일단 모든 것을 어, 저는
일단 주거용 건물에서의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추려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냉방 온도를 1도 낮추고 난방 온도를 1도 높이고 난방 온도를 1도 낮춥니다. 그러면 연간 231% 이상 231kg의 이산화탄소가 줄어듭니다. 샤워 시간을 1분 줄이면은 1회당 7kg의 이산화탄소가 줄어듭니다. 또 세 번째는 사용하지 않은 콘센트를 빼면 전기료도 같이 절약이 됩니다. 네 번째는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이고 몸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로이 학생 수고하셨습니다. 로이 학생이 발표한 내용 중에 우리 일상 속에서 탄소 줄이는 방법을 얘기해 줬어요. 네, 네. 탄소 줄이는 방법 중에 샤워 시간을 좀 줄여보자라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네. 네, 로이 학생은 하루 샤워 시간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이걸 조사한 후로는 줄어들긴 했지만 조금 많은 편에 속하긴 합니다. 샤워 시간. 아, 네, 알겠습니다.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곤 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고 있군요, 몸소. 네, 네, 그리고 발표하는 내용 중에 네, 그 에너지 사용량 중에 이렇게 도로 운송이 차지하는 비용이 좀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은 도로가 많이 그 발달이 되어 있고, 그리고 도로로 화물이나 뭐 이렇게 식자재 같은 거 운송하는 일들이 대부분인데, 그거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대중화된 것은 전기 자동차인데 자동차도 전기를 생산하면서 생기는 탄소 배출량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 운송에서 여행에 사용되는 에너지 중 그 배출량 중 제일 높은 게 휘발유 및 디젤 연소인데 그것은 그 우리가 자동차를 타지 않고도 비행기에서 사용될 수 있고 배에서 석유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해결 방안을 많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서채원 학생. 서채원 학생 준비됐나요? 잠시만요. 네. 채원이 학생 준비하는 동안 잠깐 그 박민종 학생이 입장했어요. 잠깐 민종이 학생 대답해 보실래요? 네, 화면 켰어요? 얼굴 보이게 화면 켜주시고, 그리고 민종이 학생도 자료 있잖아요. 네, 발표할 자료를 미리 화면 미리 화면에 이렇게 띄워 놓으세요. 네, 네, 그 띄워 놓으시고 준비하고 계시면 제일 마지막 번호로 민종이 학생 할게요. 네. 네네. 그리고 채원이 학생 준비되면 말씀해 주세요. 시작해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네, 준비됐으면 시작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탄소 중립을 알리기 위해 대회에 나온 서채원입니다. 선정 이유는 더 이상 인간들로 인해 고통받는 동식물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죽어가는 지구 살리기 대작전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죽어가는 지구 살리기 대작전은 탄소 배출로 인해 고통받는 지구를 살리는 게임입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과다한 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동식물 친구들이 멸종위기에 처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구해줘야 할 것 같죠?
먼저 동식물 친구들을 위기에서 구해줄 이 탄소 중립, 무엇일까요? 탄소 중립이란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으로 이미 세계 각국에서도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에서 개입할 정도로 심각해진 탄소 배출, 우리 모두 줄여야겠죠? 그럼 생활 속 탄소 줄이기 OX 퀴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두 사진 중 어느 것이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될까요? 정답은 오른쪽입니다. 우리 모두 깨끗한 분리수거 습관 갖도록 노력해 봅시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자동차 중 어느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 탄소 중립을 실현시킬 수 있을까요? 정답은 왼쪽입니다. 앞으로는 수소나 전기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중 어느 것을 미래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오른쪽입니다. 앞으로 미래 연료로는 수소나 전기 연료가 좋겠습니다. 우와, 여러분들 덕에 사라졌던 동식물 친구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돌아온 친구들은 극히 일부의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미 멸종한 친구들 또한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앞으로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이러한 친구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채원이 친구 수고 많았어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원이 친구는 고통받는 탄소 배출로 인해서 고통받는 동식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탄소가 어떻게 동물한테 해가 되는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자료를 조사하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탄소 중립이 과도해질수록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고 그로 인해서 서식지 파괴, 환경이 발라지면서 동식물 친구들이 좀 많이 아프고 앞서 현채은 발표자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해양 동물들한테도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통받는 동식물들을 위해서 혹시 채원이 친구가 실천하고 있는 일이 있을까요? 네, 발표에 넣지는 못했지만 저도 현재 빨대 같은 거를 원래 자주 썼었는데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하고 종이 빨대를 사용하고 있고 저희 집이 주택이어서 따로 분리수거를 못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관심이 생겨서 박스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홍예지 친구. 홍예지 친구 화면 공유해 주시고 준비되면 얘기해 주세요. 네. 공유됐나요? 아, 네, 잘 보여요. 잘 보이죠, 친구들도? 네, 그럼 준비됐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문여자중학교 1학년 홍예지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탄소 배출이 늘어날수록 지구의 기온도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코로나가 퍼진 데에는 이상기후의 영향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코로나 같은 전염병과 기후변화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탄소 배출이 늘어나 기온이 올라간 탓에 전염병이 퍼지기 좋은 환경이 되었고 바이러스를 품은 박쥐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된 것입니다. 박쥐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메르스, 사스 등의 숙주로 다양한 바이러스를 몸에 보유하고 있는 동물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적어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온난화는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전 세계에서는 매달 마스크 약 1천억 개가 버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려지는 마스크 처리 과정에서 약 30%는 땅에 그대로 파묻고 나머지는 70%는 소각한다고 하는데 땅에 묻은 마스크가 완전히 썩는 데 걸리는 시간은 450년 정도로 우유 100, 나무젓가락은 물론 금속캔이 썩는 시간보다 훨씬 길다고 합니다. 일회용 마스크는 이만큼 심각한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바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탄소 중립이란 대기 중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려면 우선 앞에서 말한 일회용 마스크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면 마스크에 필터를 갈아가며 끼고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플라스틱 비닐봉투가 아닌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종이 영수증 대신 스마트 영수증을 사용하고 플라스틱 일회용 컵,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고 분리배출을 올바르게 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처럼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지금이라도 탄소 중립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지구는 이대로 아예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탄소 중립을 실천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와 이상기후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지 친구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 코로나가 이상기후 때문이라는 건 생각도 못했네요. 네. 요즘 근데 코로나가 지금 점점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네. 오미크론 감염 속도가 점점 더 많은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지금 많이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그럴수록 면 마스크뿐만이 아니라 일회용 네. 마스크는 아주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다시피 되어 있는데 네. 이 마스크를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네. 예. 그리고 면 마스크가 뭐 좋다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빨기 불편하고 그래서 아마 좀 덜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그 일회용 마스크를 줄여보자는 거를 어떤 식으로 더 사람들한테 부각시켜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SNS 같은 곳에다가 면 마스크를 사용하자고 홍보를 하거나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럴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질문을 할게요. 네. 우리 이렇게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소해 방기가 네. 많이 그 온난화의 주범이라는 말을 예전에 많이 그런 우리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 이 지구의 온난화의 주범인 이 소해 방기를 어떻게 하면 좀 줄여볼 수 있을까요? 그 소의 방기가 많아지는 거는 소를 저희가 먹으면서 가축을 해서 소가 많아지는 것 때문도 있을 것 같은데 소를 먹는 거를 최대한 줄이고 소 대신에 야채 그런 것을 주로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지 친구 발표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민종이 친구가 마지막인가요? 그러면 민종이 친구 6번 민종이 친구는 지금 화면 공유해 주시고 준비되면 얘기해 주세요. 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마지막으로 로그인 문제 때문에 들어오게 됐는데 일단 그랬군요. 모든 분들께 일단 사과드립니다. 네네. 네, 화면 잘 보이나요? 소리도? 네, 잘 보이고 잘 들립니다. 네, 준비됐나요?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원인,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발표자 구월중학교 박민종입니다. 차례는 첫 번째,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원인과 이에 따른 심각성. 두 번째, 기후변화의 해결책과 기후변화 해결에 대한 비전. 세 번째, 탄소 중립이 기후변화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는 여러 요인의 작용으로 지구의 기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나 공장에 대한 폐수랑 오염물질로 인하여
기후변화랑 환경 파괴가 이루어집니다. 기후변화는 자연적 기후변화와 이기적 기후변화로 나뉘며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결정적인 원인은 온실 효과로 인한 지구온난화이고 지구온난화는 이산화탄소, 메탄 등이 산업 생활로 인해 무분별하게 배출되면서 태양에서 나오는 적외선이 지구 안에 갇히게 되면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 세계에서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대기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 48%가, 안화질소는 23%가, 메탄은 160%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가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에 일어난 6개월간 지속된 호주 산불과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불, 허리케인,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름기온 폭등과 겨울기온 하강 등이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구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개인적 노력과 정책적 노력으로 나뉘며 개인적 노력으로는 쓰레기 분리 배출 봉사활동, 종이 낭비하지 않기, 외출 시 불 끄고 다니기 등이 있으며 정책적 노력으로는 탄소 중립 실현과 수소와 전기차 개발 등이 있습니다. 탄소 중립 정책이란 배출되는 탄소의 양을 중립인 0으로 만들어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 정책입니다. 국토연구원, 교통부의 환경도시 조성 논문에 따르면 2014년부터 탄소 중립 친환경 도시 조성을 연구하고 있으며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 탄소 저감용 흑포장 기술을 개발하여 실제로 군사 현장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121개의 나라가 탄소 중립 기후 동맹에 가입하게 될 정도로 탄소 중립에 대한 비전이 높으며 중요성 또한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성으로는 총 3가지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지구 온도를 저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은 명확한 가능성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모두 탄소 중립을 실천해야 하고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실천 방법을 말해야 합니다. 탄소 중립,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상 9월 중학교 박민종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민종 친구를 끝으로 발표가 마쳤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민종일 친구도 역시 탄소 중립에 관한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환경 문제는 지구에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더 경각심을 좀 이렇게 심어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아까 발표했듯이 정책적 노력이랑 개인적 노력으로 나뉘는데 지금 또 3월 9일 날 저희가 또 대통령 선거를 하죠. 이름으로써 대통령 선거를 함으로써 저희가 그 환경 위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실현 방안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대통령 후보를 뽑거나 또는 그 개인적 노력으로 여러 가지 뭐 불을 끄고 외출하거나 아니면 콘센트를 뽑는 등 환경 그런 문제를 좀 생각하면서 이런 방법들을 모색하면서 이제 행동을 하는 게 저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즘 그 보면은 아파트 같은 데를 이렇게 짓는 걸 보면은 이렇게 산을 깎아서 짓는 경우나 아니면 밭을 이렇게 일구어서 짓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환경적으로는 정말 피해야 될 일이지만 또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또 필요한 일이기도 해요. 이게 환경이 우선되어야 될까요? 개발이 우선되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아까 말했듯이 그래도 환경이 우선적이라고 봅니다. 네. 그 이유는 지금도 시간을 보면 계속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이 계속될수록 아무리 저희가 삶의 질이 올라간다 해도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 결국은 삶의 질이 저하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환경 문제에 초점을 두어서 뭐 새로운 뭐 개발 방식을 좀 생각을 해보든가 그렇게 좀 정책을 좀 나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종희 학생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덕분에 이러한 이색 체험도 해보고 정말 뜻깊은 하루네요.
다들 고생하셨고요. 제가 좋아하는 글귀 중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이게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지만 그 씨앗 속의 사과는 셀 수 없다. 라는 글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과 속에 씨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싹을 어떻게 틔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변화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하루 정말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정말 이거는 예상치 못해서 일어난 일인데 민종이 학생이 사실은 우리 그 대회 중간에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종이 학생에 대해서 조금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 친구들이 원래는 1시까지 입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 대회이니만큼 한 5분 정도를 더 기다렸어요. 다른 친구들이 모두 다. 네, 그래서 5분 정도 더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못해서 그러니까 저희끼리 먼저 진행을 한 상태였고 그래서 조금 다른 그러니까 맨 마지막으로 발표를 했고 물론 그런 그 로그인 과정에서의 그러한 좀 원활하지 않은 입장 과정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대회 중간에 입장을 해서 발표를 잘 제대로 맞추긴 했지만 잘 들었지만 그래서 민종이 학생은 약간 감점의 요인이 조금은 작용할 것 같아요. 민종이 학생 좀 안타깝지만 다른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하는 게 조금 공정할 것 같아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기회를 빌미로 해서 다음에 또 이런 대회가 다음에는 또 오프라인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냥 화상으로 보는 대회보다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오프라인 대회를 많이 했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우리가 기계를 빌어서 이렇게 대회를 열었는데 어찌됐든 이색 체험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다음에 또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하셨어요. 자, 이제 퇴장하셔도 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